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이 녀석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참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녀석으로 부르기로 하고요. 풀네임이 더 뉴 메르세데스 AMG CLA 45S 포매틱 플러스 쿠페 세단입니다. 이름 부르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과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안에 담아 놓았길래 이렇게 긴 이름을 붙였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디자인 한눈에 봐도 딱 AMG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죠. 12개의 수직 루브르를 배치를 해서 한눈에 봐도 저 AMG다 라는 것 알 수 있겠고요. 또한 라디에이터 그릴 한쪽에 AMG 배지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AMG GT와 좀 유사한 모습도 보이죠. 앞뒤로 255, 35R 19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차체 높이가 1.4m를 살짝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도로에 밀착해서 달리는 그런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파워트레인이 어마어마한데요.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를 적용한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이 만들어낸 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421마력의 힘을 만들어내는데요. 2.0 가솔린 엔진으로 421마력의 힘을 만들어낸다. 아마도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으로 이만큼 성능을 내는 엔진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힘을 8단 D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싱에서 갈고 닦은 AMG의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가 컴포트 모드에서부터 스포츠 플러스는 물론이고 스포츠 플러스를 넘어서 트랙 모드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도로 위에서 마치 경주차처럼 달리는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서킷에 올려놓아도 자동차 경주에 출전해도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판매 가격 7,980만원에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급에 비해서 가격은 좀 세다 싶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직접 시승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실내에 들어앉으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있는 이 노란 선, 이 선 하나로 조향의 느낌이 훨씬 더 배가가 되죠. 훨씬 더 즐겁게 이 조향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조타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AMG 마크 대시보드에 들어와 있는 이런 그 디자인 요소들, 노란색 스티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더 레이싱 감성을 담뿍 품어 놓은 그런 인테리어라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터빈 형상의 송풍구도 그렇고요. 자, 계기판은 10.25인치 모니터 2개를 이어붙인 와이드 스크린 콕핏인데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은 디커 스티어링 휠이고요. 손이 닿는 부분에 약간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좀 더 밀착감을 높이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패들 시프트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게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패들을 둘 다 딱 당기면 드리프트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행 중에 가능하겠죠. 과도한 스티어링을 일부러 유발을 해서 오버스티어를 유발을 하면서 드리프트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거기까지 할 실력도 안 되거니와 일반 도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서킷에서 좀 느껴볼 만한 그런 기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좀 위험해 보이는 과도한 기능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킷에서 즐기는 게 맞겠죠. 하나, 둘, 2.5회전 합니다. 이 차의 크기에 딱 어울리는 정도의 스티어링 락추락 조향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센터페이샤에 들어와 있는 이 인포메이션 모니터 조작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모니터 터치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트랙 버튼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하나씩 볼까요? 전화,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웰빙, 트랙 페이스, 퍼포먼스, 메르세데스 미 앱, 그리고 설정 있는데 트랙 레이스 경주용 트랙에서만 사용하세요 라는 경고가 뜨고요. 자, AMG 스피드웨이가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용인 스피드웨이죠. 이 트랙을 띄워서 랩타임을 잰다든가 트랙 기록을 측정하고 나중에 살펴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AMG 스피드웨이, 빌스터버그, 서킷 리카르도, 토르모, 서킷 스파 프랑코, 챔프스,
서킷 오브 더 아메리카스, 호켄하임 GP 서킷도 있네요. 라구나 세카 레이스웨이, 뭐 전 세계에 있는 주요 서킷 지도들이 다 올라와 있죠. 뉴르부르클링도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 레이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네요. 이렇게 트랙 모드를 이용을 해서 서킷 주행의 즐거움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AMG 퍼포먼스 기능이 있죠. 인디비두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리듀스, 모더레이트, 다이내믹, 레이스, 뭐 이런 엔진 반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듀스, 여기서부터 이제 순한 맛, 아주 매운 맛 순서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변속기도 매뉴얼을 할 것인지 자동을 할 것인지, 서스펜션, 하체 다이나믹을 베이직, 어드밴스드, 프로, 마스터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가속, 그리고 조향각도 이렇게 나오고요. 사륜구동의 구동 배분도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지포스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 토크, 엔진 오일 온도, 변속기 오일 온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연비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설정, 여기에 차의 주요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겠죠. 파크트로닉, 차선 이탈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조장치 어떤 것들이 있나,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 교통 표시판 어시스트,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어텐션 어시스트,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의 안전, 주행 보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차량에 보면 속도 제한, 시트 설정, 승하차 편의 기능, 벨트 조정, 잠김 알림음, 자동 잠김, 자동 미러 접힘, 주유소 검색, 동면 모드, 이런 기능들 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 보시죠. 라이트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 자, 오션 블루, 퍼플 스카이, 레드문, 파이어드 레드, 던블루,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컬러들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멀티 컬러를 끄면 이렇게 개별 컬러를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소등 지연,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들어와 있죠.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상당히 똑똑한 헤드램프인데요. 멀티빔 LED 헤드램프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개별 제어되는 오토 하이빔 기능, 코너링 라이트, 액티브 라이팅, 모듈당 14개의 고성능 LED를 개별 제어하고요. 또한 메인빔은 16개의 세그멘트로 분할돼서 개별 제어가 됩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 빛을 조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똑똑한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스템 보죠. 디자인 스타일 바꿀 수가 있죠. 디자인 지금 클래식이고요. 스포츠 하게 되면 계기판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슈퍼 스포츠,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밝기, 끄기, 주야간 모드, 뭐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링과트로닉, 이 MBUX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길 안내, 교대역,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서초동 교대역, 항목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예, 입력한 목적지를 새 경로 안내 목적지로 설정할 것인지, 또는 현재 경로 안내를 변경, 목적지가 항목 1에 추가되었습니다. 경로 안내를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오늘 날씨. 인터넷 연결 안 됨. 인터넷 연결이 되면 날씨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네요. 에어컨 실내 온도 19도. 온도를 19도로 설정할게요. 네, 이렇게 MBUX 음성 명령 서비스를 통해서 온도, 조명, 오디오, 라디오, 음악 듣기, 문자 전송, 날씨 뭐 이런 부분들 물어보면 또 요청하면 수행을 해 줍니다. 오디오는 엔터테인먼트, 여기 이퀄라이저 기능. 자, 이제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와 있죠. 밸런스 페이더 뭐 이렇게 오디오의 디테일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그리고 와이파이, 차량 핫스팟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웰빙에 보면 시트 키네틱이 있죠. 장거리 운전할 때 시트가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가벼운 시트 진동을 통해서 운전자의 몸이 덜 피곤하도록 해주는 시트 키네틱 기능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역시 비슷한 기능들을 계기판에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계기판은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홈 버튼 누르면 이런 기능 버튼들이 들어오죠. 서비스, 디자인, 아까 봤던 부분들이 이 스티어링 휠 이 부분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메뉴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운전자가 일일이 많은 기능들을 다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 직관적이어서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요. AMG 퍼포먼스 이런 화면들 불러서 볼 수가 있죠. 트림 미터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왼쪽 오른쪽의 서클도 올라오는 정보들도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클에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골라서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에 보면 좌우로 별도의 버튼이 추가로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빙 모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바로 이 부분 포르쉐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죠. 주행 모드는 빙판, 인디비듀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모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엔진 스탑과 기어, 변속기 수동, 자동 모드를 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페시 아래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있죠.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무선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 그 옆에 C볼트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터치패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옆에는 카메라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차의 전후 좌우를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센터 콘솔 안에는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네요. 운전석 인테리어 여러 가지 기능들 살펴봤습니다. 잠깐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조금 좁은 듯 하죠. 하지만 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의 공간 여유가 있고요.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낮다 싶은 생각이 들고 무릎을 좀 세워 앉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세를 잡고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를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기대 앉으면 앞시트에 무릎 대고 이렇게 편하게 앉는 이런 정도 자세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똑바로 앉으면 머리 위로 손바닥 두 개 꽉 끼는 정도의 공간 남아 있습니다.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들죠. 키가 큰 사람들이 앉으면 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키는 172cm 정도 됩니다. 지붕에 올라와 있는 썬루프는 뭐 그렇게 작지도 또 그렇게 아주 넓지도 않은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자, 가죽 시트 몸과 접촉하는 면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몸과의 밀착감을 좀 더 높여주고 있죠. 자,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공간은 이제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센터 터널이 무척 높게 솟아 있죠. 제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좀 불편할 테고요. 보면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는 따로 없고요. C타입 USB 포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 밖에 이렇다 할 뒷좌석을 위한 표의 장비는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주행 모드 선택이 보기 참 많죠. 위에서부터 볼까요? 빙판, 인디비듀얼,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레이스, 그리고 트랙 모드까지 있습니다. 더해서 이런 대부분의 조작을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길, 거친 노면의 느낌이 타이어와 서스펜션을 통해서 상당 부분 걸러진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타이어는 넘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가 느껴지는 노면의 진동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절해야 될 게 참 많아서요. 깜빡깜빡 놓치고 있으면 엉뚱한 작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컴포트에서 보죠. 시속 100에 한번 세팅을 해서, 자, 자동 8단 변속기가 들어와 있죠. 8, 7, 6, 5, 4, 3단 5800 정도 마크를 하네요. 2단으로는 안 내려가겠죠. 일단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로 달리는 것으로 하죠. 이렇게 쭉 밟으면 지포스 그래프를 통해서 이 차의 중력 가속도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죠. 노면에서 자글거리는 소리가 좀 제법 올라오는 편입니다. 80km 정도인데요. 자, 이쪽으로 올려서 80km 정도의 속도에서 도로 상태가 좋으면 그래도 제법 조용한 실내 맛볼 수 있는데, 약간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으로 올라서면 와글와글 자글자글 거리는 소리가 좀 들리죠. 네,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속 90에 맞춰 보고요.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차로의 중앙을 따라서 차분하게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차선을 밟는 일이 없죠. 자, 앞차 뒤로 한번 붙여봅니다. 앞에 가고 있는 차의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죠.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자,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 상당히 완성도 높게 세팅되어 있고요. 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정도에서라고 한다면 그냥 반자율 운전을 넘어서 거의 자율운전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운전 차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직접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고,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운전을 보조한다는 개념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자, 직렬 4기통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네임 139 엔진이죠. 자, AMG가 만들어낸 직렬 4기통 터보 엔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최고 출력이 421마력에 달합니다. 리터당 200마력이 넘는 힘을 낸다라는 얘기인데요. 1리터로 200마력의 힘을 낸다. 뭐 2리터 엔진까지도 필요할까? 그냥 1리터 엔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AMG의 엔진 메커니즘 기술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아주 강력한 엔진을 선보이고 있는 거죠. 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요.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야, 엔진 사운드가 대단하죠. 엑셀 오프를 하면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요.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다 싶지는 않습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계수 0.31이고요. 제법 충분한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게 자꾸 달리게 되는데요.
레이스 모드도 있어서요. 아주 강력한 주행 성능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는데 AMG 라이드 서스펜션, AMG가 손본 서스펜션이 아주 단단하게 차체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매틱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주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는데 포매틱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포매틱 플러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후륜구동에서 사륜구동으로 전환이 아주 매끄럽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앞뒤의 주행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앞뒤의 구동력 배분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전환을 해줍니다. 후륜에 좀 더 힘을 넣어주는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고요. 또한 약간의 슬립을 허용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에서 달릴 때 드리프트가 가능하게 되고요. 이 차에 특히 드리프트 모드도 되어 있는데요. 공도에서 테스트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겠죠. 또한 제가 그럴 실력이 되지도 않고요. 상당히 고도로 완성된 고성능 쿠페다 라는 얘기죠. 이 차 그대로 레이스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상당히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아주 부드럽게 제동 반응을 보이네요. 비상등이 켜지고 여유있게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까지 해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좀 더 조여준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반응이 조금은 아쉽네요. 자, AMD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각 바퀴의 움직임을 잘 컨트롤 해주면서 어떤 속도에서도 속도에 지지 않는, 도로에 지지 않는 이 차의 아주 강한 다리, 하체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속도를 잠깐 끌어올리고 코너링 해보겠습니다. 제동, 턴. 야, 코너에서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데 잘 받아주네요. 일단 낮은 시트 포지션, 그리고 단단한 하체,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거기에 25, 35R19 사이즈의 타이어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완벽에 가까운 코너링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운데요. 코너를 딱 돌아 나갈 때 스티어링 휠 센터에 달려있는 이 노란 선이 이 차의 조향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조향의 즐거움을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테고요. 의도적인 드리프트까지 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운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그렇게 운전할 테크닉도 안 되고요. 일반 도로에서 그런 부분까지 느껴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또한 그래서도 안 되죠. 일반 도로에서는 다른 차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안에서 약간 절제된 자세로 이 차를 다루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동 모드로 가고요. 잠깐 스포츠 플러스 다시 가보죠. 시트가 아주 힘있게 등을 밀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2단에서 지금 80, 79, 80km 정도의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가속 페달을 더 밟아도 가속은 되지 않고요. 시프트업을 해야지 가속이 일어나죠. 수동 변속 모드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수동 변속을 해줘야지 변속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죠. 아주 적극적으로 차를 운전자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속까지도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해야 변속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수동 모드에서 그렇고요. 물론 자동 모드로 가게 되면 알아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빠르게 변속을 해주죠. 8단 BCT,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타임을 아주 빠르게 갖고 가서 성능과 연비 모두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변속기죠. 빠르게 가속을 할 때 이렇게 계기판을 볼 필요도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의지해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자의 시선 처리에 낭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진 사운드도 그렇고 아주 잘 달리고요. 재미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만큼 좀 더 재미있고 짜릿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재미있고 짜릿하다라는 얘기,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를 알고 조작을 해야 될 테고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차를 탄다면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어떤 그 드라이빙 테크닉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나 뭐 이런 레이싱 스쿨 같은데 등록을 해서 드라이빙 스킬을 좀 더 향상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지 이 차를 제대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토다이얼의 PPL이 또 들어왔습니다. 안심카닷컴인데요. 잠깐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고 난 뒤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차는 잘 뽑아야 한다라고들 하죠. 또한 신차 교환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차 구매 예정 고객이시거나 신차를 구입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신차 구매 후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 신차로 교환해주는 안심카닷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안심카닷컴은 손해보험사와 단독으로 신차 교환 비용 보상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자동차 결함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특히 렌터카, 장기 렌터카, 리스 이용 차량, 법인 차량 등등은 한국형 레몬법에서도 보상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 더욱더 안심카닷컴의 보험 서비스가 필요할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안심카닷컴을 검색해 보시면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새 차가 말썽부리면 여러가지 골치가 아픈데요.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광고 주신 안심카닷컴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최고 출력 421마력입니다. 공차 중량은 1700kg이고요.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4.04kg 정도 됩니다. 4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겠다 싶은데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식 시속 100km 주파 시간은 4초라고 하네요. 자, 과연 실주행에서 그 정도의 성능 만나볼 수 있을지요? 자, 주행 모드 선택이 중요하겠죠. 일단 레이스와 스포츠 플러스를 택해 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레이스 모드로 달립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으로 가고요. AMG 다이나믹스는 프로로 세팅이 되네요. 자, 갑니다. 이제 런치 스타트죠. 이제 레이스 스타트가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로켓에 올라탄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레이스 모드로 갔고요. 자, 다시 이번에는 그냥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 본다니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레이스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스타트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출발이 조금은 부드럽고요. 레이스 모드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처음서부터 확 낮고 채고 달립니다. 레이스 모드에서 좀 더 좋은 기록이 나오지 싶은데요. 고성능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짜릿함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실주행에서 느껴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기록이 얼마나 나왔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9.0km 달리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만 에어컨 끄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가 없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움직이기로 하고요. 트립미터 출발 후 연비로 리셋을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완전히 성능에 포커싱한 고성능 자동차에서 연비의 중요성, 이 차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늘 그렇게 고성능을 즐기면서 달릴 수는 없는 거죠. 필요하다면 연비 운전의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적극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비를 보이게 될죠. 직접 55km 정도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55km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마지막 5km는 시내 도심 주행 구간이 끼어 있습니다. 자유로와 올림픽도로 그리고 도심 주행 구간을 거쳐서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네, 자유로 달려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건너갈 텐데요.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17.9 기록을 했네요. 25분 동안 29km를 달려왔습니다. 공인연비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연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지금 노량대교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에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순간인데요. 이곳까지 53분 동안 50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6.4 기록을 했고요. 평균 속도 시속 57km를 보였네요.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도심 주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차 중량이 1700kg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고요. 또한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 있었고 8단 DCT도 효율에 좀 더 도움을 주는 구조죠. 이제 도심 주행 구간을 움직이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엔진 파워트레인의 상태를 보면은요, 엔진 반응 모더레이트, 그리고 변속기 D, 그리고 AMG 다이나믹스 베이직 정도로 가장 순한 반응을 보이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의 주행 효율성 한번 볼까요? 보너스, 출발 후 보너스 15km 라는 얘기는 대단한 운전 잘했네요. 가속 효율성, 주행 효율성, 감속 효율성 모두 괜찮은 우수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잘했다라는 얘기죠. 자화자찬. 자, 그래서 출발 후에 보너스 기록이 약 15km 정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시간 연비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도심 교통 상황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행스럽네요. 길이 많이 막혔으면 연비 아주 안 좋았을 텐데 오늘 교통 상황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성능 차를 이렇게 연비 운전한다고 이렇게 얌전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참 못할 노릇이네요. 이 차에 조금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에코모드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성능 자동차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주행보조 시스템 도움받고 편안하게 달릴 때도 있을 테고요. 아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고성능을 느끼면서 짜릿한 주행을 즐기는 시간보다는 좀 편안하게 달려야 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코모드, 고성능 자동차이지만 다이내믹 셀렉트의 에코모드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저런 주문이 많아지죠. 네가 만들어라 이놈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AMG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사실은 우습죠. 기본적으로 리스펙트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엔지니어 분들, 기획자들, 상품 기획자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 판매하시는 분들 모두의 저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잔소리 늘어놓는 것 조금이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반대로 제가 자동차를 평가하듯이 이 자동차에 대한 저희 평가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시승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내 교통 괜찮네요. 자,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연비 터당 15.6 기록했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까지 55km 1시간 7분 동안 달렸고요. 평균 연비 15.6 그리고 평균 주행속도 시속 49km 기록을 했습니다. 15.6km의 평균 연비, 공인복합 연비 9km에 비해서 리터당 6.6km 정도 더 달린 주행 연비 보여줬죠. 공인복합 연비 대비 훨씬 더 좋은 연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성능이기는 하지만 2.0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엔진 출력도 대배기량 엔진이 아니죠. 공차 중량도 1700kg으로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고요. 또한 8단 DCT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엔진 출력을 조율해 주고 있어서 이런 높은 수준의 연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름이 정말 깁니다. 메르세데스 AMG CLA 45S 포매틱 플러스 쿠페 세단. 이름을 부르다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진 뜻이 있겠지만 좀 과합니다.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좀 개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긴 이름 부담스럽습니다. 불러주기도 부담스럽고 쓰기에도 부담스럽고요. 자, 스티어링 휠 틸트 앤 텔레스코픽이 수동입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레버를 당겨야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차 8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가진 고성능 자동차라고 본다면 이렇게 비싼 차에 틸트 앤 텔레스코픽 수동이라는 게 좀 언밸런스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실내는 그렇게 조용한 편이 아닙니다. MVH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데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글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 제법 실내로 들어오는 편인데요. 뭐 조용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차이기는 합니다만 앞창 정도에는 소음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적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이상 더 뉴 메르세데스 AMG CLA 45S 포매틱 플러스 쿠페 세단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듣기에도 답답하시죠? 이름 참 깁니다. 네, 지금까지 이 녀석 시승을 해봤습니다. 아주 짜릿하고 재미있었습니다. 421마력의 힘도 힘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가지 레이싱 기술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능들 찾아보고 조작하고 즐겨보고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운전하는 즐거움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든데요. 421마력의 힘을 일반 도로에서 제대로 느끼기는 사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서킷 주행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서킷 주행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서킷에서조차 아마 이 차의 성능을 100% 느끼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주 많은, 그리고 하이테크닉 고성능의 아주 많은 기능과 기술들이 이 안에 꽉 들어차 있다라는 얘기죠. 덩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차지만 AMG 기술들이 잘 녹아들어 있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 가격 7,9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가격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성능,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장치들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 가격이 그렇게
턱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 정도 가격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 워낙 고성능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운전자가 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 차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